사실은 C-46은요, 엄청난 쏘티를 해봐야 한 번에 3톤밖에 나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 공군이 개발을 한 게 처음에 탄생했던 B-377은요, 최초부터 민수용으로 태어난 비행기였죠. 사람을 태우고 운송을 하는 항공 여객 운송기였었는데요. 자, 이렇게 탄생한 항공기를 인간은 전쟁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부대에 필요한 물품들을 서로 날라주고 옮겨주고 하다 보니까 수송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하늘로 보급을 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현상들이 가끔 있죠. 바다를 넘어야 한다든지 강을 넘어야 한다든지 혹은 육지에 고립된 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해 버리니까요, 미국은 베를린 공수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C-46이나 C-54 같은 수송기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C-46은요, 탑재량이 3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쏘티를 해봐야 한 번에 3톤밖에 나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 공군이 개발을 한 게 C-5 갤럭시입니다. C-5 갤럭시는 한 번에 100톤을 나르게 되니까요, 작은 거 3톤짜리 30번, 40번 나르는 것보다 100톤짜리 한 번 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3톤에서 100톤이 단순히 무게만 늘어난 게 아니라 체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화물의 특성이 굉장히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베를린 공수작전을 감행하게 되고 소련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립니다. 이렇게 수송기의 값어치를 깨닫게 된 미국은요, 수송기에 대한 개념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 그러면 당시 군수용으로는 C-5나 아니면은 소련의 AN-225 같은 항공기가 있는데, 일반 수송용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대형 수송 항공기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군사용은 아니지만 매우 생김새에서 포스를 주는 B-337 슈퍼 구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그럼 군용이 아닌데 민수용인데도 어떻게 이런 비행기가 생겨났느냐? 이것은요, 냉전 시대가 한창이던 때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하게 되죠. 냉전 체제 때 미국과 소련은 모든 분야에서 다 경쟁을 했는데요. 대부분 미국이 우월했지만 한 가지 분야, 항공 우주 분야만큼은 소련이 우세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공위성이었던 스푸트니크호를 소련이 발사를 했고요. 또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제라든지 군사, 국방, 문화 이런 데서 다 앞섰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우주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을 용서를 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우주 프로젝트를 급하게 부랴부랴 실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아폴로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련이 인공위성도 먼저 보내고 우주인도 먼저 만들게 되니까, 야,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서 달에 첫 발을 디디는 인간은 미국이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로켓을 만들었던 많은 연구원들과 개발자가 있는 곳은 미국 서부였는데요. 이 로켓을 발사하는 지역은 미 동부 남단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캘리포니아에 공장도 있고 기술자도 많고 한데, 야, 발사도 거기서 하면 되지, 발사는 왜 꼭 저 플로리다 저 동북단 남단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왜 안 되느냐? 바로 적도와 가까웠어야 했는데요. 지구의 자전 속도를 이용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대기권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는 적도와 가까운 데서 쏘는 것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며 실패의 확률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어쨌든 실패의 확률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우여곡절의 선택이 플로리다였던 거죠. 따라서 발사대를 플로리다에 만들다 보니까 생산지였던 미 서부에서 미 동부 플로리다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을 실어서 옮길 수 있는 민간 수송기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유명한 항공사죠. 보잉사의 B-377 스트라토 크루저라는 여객기를 개조하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미국의 항공사업가인 콘로이드가 나사에 야, 이 수송기를 개조해서 쓰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사는 야, 이거 괜찮겠다 제안을 맡았고요. 이 개조 사업은 1962년에 에어로스페이스
라인에서 실시합니다. 요때 나온 거는요, B377 프레그넌트 구피라고 해가지고요, 임신한 구피, 그러니까 그만큼 배불룩한 구피라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 못 쓰죠. 기존의 스트라토 크루즈보다 동체 직경이 한 3배 정도 커졌고요. 요게 재밌는 게 화물을 탑재할 용도로 해서 동체를 분리해서 화물을 싣고 다시 동체를 합체하는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송기는 동체 입구가 있으니까 어떤 사이즈건 간에 이 입구 안으로는 들어가야 되니까 입구보다 크게는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그넌트 구피는 아주 획기적인 개념의 설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 거의 완성체를 그대로 탑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동체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부피도 늘렸고 후미를 분리해서 물체를 싣고 다시 합체시키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다 보니까 미 항공우주국에서 원하는 우주 로켓 발사체를 발사대까지 무사히 옮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그넌트 구피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프레그넌트 구피가 수용을 못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체 크기도 키우고 엔진도 더 좋은 걸 달아가지고 속도도 높이고 항속 거리도 증가시키죠. 이렇게 등장한 녀석이 바로 B377 슈퍼 구피입니다. 전장이 43.38m, 중량은 46톤입니다. 4명의 승무원으로 시속 460km로 나르고요. 항속 거리는 3220km 정도 됩니다. 이륙 중량이 77톤이고요. 요때 탑재 중량만 24톤 정도가 돼요. 각 4680마력의 엔진이 4기가 붙어 있고요. 터보 프롭 엔진이며 프로펠러 추진을 하죠. 얘는 탄생에 걸맞게 다양한 물품들을 수송을 했는데요. 우주 발사를 위해 필요했던 로켓을 분해해서 실어 나르기도 했고 항공기를 그 안에 넣어서 실어 나르기도 했고요. 각종 주요 화물들도 운송을 했죠. 민수용 수송기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미 정부의 원하는 물품을 미국 전역 어디든 날라주었던 슈퍼 구피.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물품들도 열심히 날랐습니다. 이후에도 1919년에 미 항공우주국에서 개발했던 오리온 탐사선이요. 요거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나사 프롬블루까지 옮겨다 주기도 하는 등 아주 많은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슈퍼 구피보다 또 조금 작은 미니 구피도 만들어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화물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진 거죠. 65년에 처음 생산된 슈퍼 구피는요, 총 5대가 생산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4대는 퇴역을 했고요. 한 대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아직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혁신적인 수송기가 등장하고 나서 에어버스사가 만들었던 항공기가 있죠. 바로 A300 여객기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던 A300-600ST라는 수송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벨루가죠. 비행기나 로켓을 항공 수송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주선까지 그대로 넣어서 운송을 할 수가 있죠. 벨루가 역시 총 5대가 생산이 되어서 현재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냉전 시대 소련을 이기려고 엄청난 자본을 투자했던 미국. 바로 그 미국의 우주 경쟁에서 수송을 맡았던 B377 슈퍼 구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긴 거는요, 다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